저는 기초과학연구원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이라는 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윤원구라고 합니다. 방금 이제 루시 얘기를 하시면서 뇌의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뇌세포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뇌세포가 뭐죠? 뉴런이죠. 뉴런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과학에 관심이 없는 분도 알고 계세요. 근데 이 뉴런이 과연 이 신호 전달이라는 거에 굉장히 특화된 세포인데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것들 예를 들어 뉴런이 뭐 호흡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똥을 싸면 치워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과연 뉴런이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 속에는 흔히 알려진 뉴런 말고도 다른 세포들이 존재를 해요. 그 다른 세포들을 저희가 흔히 교세포라고 묶어서 부르는데 그 교세포에는 뭐 표피세포, 그다음에 희소돌기 교세포, 올리고덴드로사이트, 그리고 별아교세포, 오늘의 주인공이죠. 에스트로사이트, 그리고 미세아교세포, 마이크로글리아라는 세포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옛날 얘기부터 한번 가볼게요. 옛날에는 생각을 어디서 하는지 몰랐죠. 그래서 생각을 뇌에서 한다는 우린 지금은 다 알고 있지만 옛날엔 이게 당연한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건 심장이죠. 심장은 계속 뛰고 뭐 여러분들이 피치 못할 사고로 심장이 멈췄다고 하면 죽죠. 생각을 못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순히 생각은 심장에서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확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통찰력 같은 거겠죠.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이 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고대 이집트, 수메르, 히브리, 페르시아 같은 약간 서양 쪽에서는 생각은 심장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Ask your heart what it does know. 그러니까 네 심장한테 물어봐라. 그 다음에 또 스티브 잡스가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그러니까 너의 심장의 결정을 따라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도 서양 속담에는 이 심장에서 생각을 한다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랑 다르게 고대 그리스에 있던 철학자들은 왠지 모르겠지만 이 생각은 뇌에서 온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언제부터? 기원전 5세기부터. 그러니까 이때는 뭐 현미경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던 때인데 그때부터 이미 뇌가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 그거는 해부학이 발전을 하면서 점점 밝혀져요. 예를 들어 뭐 130년에 태어났다는 뭐 갈레누스, 네메시우스 이런 사람들부터 이제 뇌가 뭔지를 시작을 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뭐 발명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학을 다 했죠. 그분이 저런 뇌 구조에 대한 상세한 관찰을 했었고 그 다음에 철학자이자 수학자로 알려져 있는 데카르트 또한 이 뇌에 대해서 또 이 척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현미경이라는 게 발견이 돼요. 아까 앞에서 뭐 우주 같은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우주같이 굉장히 멀리 있는 걸 보기 위해서도 고배율이 필요하지만 반대로 이 굉장히 작은 세포를 보기 위해서도 고배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고배율 현미경을 발명한 사람 로버트 훅 그리고 안토니 판 레베누크 이런 사람들이 현미경을 발명을 한 다음에 뭘 봤어요? 저희의 뭐 몸을 먼저 관찰을 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오토 다이테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뇌를 관찰을 해서 이렇게 생긴 막 이런 그림들을 그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뭐 여기 뉴런 같은 것도 그렸지만 그 옆에 다른 세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포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막 이런 식의 막 뭔가 이상하게 생긴 뭐 요런 세포도 있고 요런 세포도 있고 그물같이 생긴 거 뭐 이렇게 기다란 거 뭐 이런 세포들을 관찰하는 기술이 발견이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아마 생물 저 고등학교 때는 골지체라는 걸 배웠었는데 이 골지라는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이 골지라는 사람이 염색법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골지라는 사람 그리고 라모니 칼이라는 사람이 이 뇌세포를 관측을 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돌아오면 옛날에 한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는 우리가 이런 뇌세포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뉴런밖에 잘 모르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뉴런이 신호 전달을 하는 중요한 세포니까. 그거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신호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세포가 뭐냐? 그 도와주는 세포가 사실 이 세포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신호 전달을 하는 세포들이 죽으면 뇌가 죽겠죠. 하지만 이런 도와주는 세포들이 죽으면 이것 역시도 이 신경세포가 죽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신경세포가 뭐 잘못 신호 전달을 만들 수도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세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저희 연구단은 어떤 거에 제일 포커스를 두고 연구를 하냐? 이 별악교 세포라는 거예요. 별악교 세포는 뭐냐면 이 뉴런이 아까 뭐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변에서 케어를 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이 별악교 세포의 역할은 뉴런이 형성되는 것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뉴런 주변에 있는 화학적, 물리적 이런 환경들도 제어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 방에 쓰레기가 있으면 치워주고, 방에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사다 주고, 이런 애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뇌혈관 장벽이라고 해서 피에서 뇌로 아무 물질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장벽도 형성을 해줄 뿐만 아니라 또 신경 전달 물질, 이 신경이 뉴런이랑 뉴런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전달 물질이 계속 남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비하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해줘요. 이 벼락우 세포의 중요성은 이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보시면 이 거머리는 뉴런에 비해서 벼락우 세포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뭐 이렇게 개구리, 쥐, 고양이, 사람으로 오면서 비율을 잘 보면 오히려 사람은 벼락교 세포가 뉴런보다 훨씬 많아요. 이 말은 뭔가 벼락교 세포가 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뇌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어요. 또 이 질병에서 우리가 어떤 척추가 손상이 되거나 뇌가 손상이 되면 더 회복이 안 되죠. 그게 단순히 뉴런이 회복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 별악교 세포가 이 흉터를 만들어서 뉴런의 그 형성을 막아요. 그래서 이 뉴런의 형성을 막는 거를 반대로 없애주면 그럼 뉴런이 회복을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물론 아직 뭐 완벽하게 논문을 내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뭐 약이 개발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뭐 치매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비만 아니면 아까 말했던 척추 손상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법을 처음에 사람들이 뉴런에서 찾으려고 했더니 안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 주변에 있는 별악교 세포를 뭔가 조작을 했더니 이 뉴런이 다시 자라고 다시 연결이 되고 막 발을 질질 끌고 다니던 쥐가 다시 막 일어나서 막 발로 막 뭔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기초 연구 이 세포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현재 임상 시험 중인 약물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개발을 해서 뭐 기술 이전을 하거나 특허를 낸 약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런뿐만 아니라 이 별악교 세포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항상 여름마다 고등학생 대상으로 캠프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뇌과학이나 기초과학 아니면 이런 별악교 세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름에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